에도 이런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김제시 그 상록관에서 한번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그 넓은 강당에서 혼자서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코로나로 영향이 인해서 이렇게 또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김제시 푸드플랜이 지금 작년 이맘때쯤에 완료가 됐었고 한 1년이 지금 지난 상황인데 지금쯤이면은 지금 많이 움직이고 지금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좀 홍보도 되고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움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이제 김제 시민들도 좀 많이 듣고 그래서 김제시 푸드플랜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알면은 더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윤병성 교수님께서 이제 국가 단위에서 이제 푸드 플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김제시 푸드 플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김제시 푸드 플랜은 어떻게 해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왜 푸드 플랜이 나타나게 되는지 앞에 내용들과 조금 겹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왜 푸드 플랜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김제시 푸드 플랜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이제 지역 푸드 플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푸드 플랜이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업과 농업인에 대해서 이제 출발점은 이제 당연히 이제 푸드 플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고 생산자들에 대해서 크게 관점이 있는데요. 출발점은 우선은 농업에 대해서 출발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의 시장들은 이제 소비 시장하고 생산자하고 해서 이제 다 분리된 영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들, 특히 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원들이 이루어졌을 때 소비자들, 그러니까 시민들은 왜 생산자들에게만 이렇게 많은 지원이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생산자들은 왜 소비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단절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푸드플랜 안에서는 이제 생산과 소비 안에서 어떻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동안에서는 이제 이제 푸드플랜 안에서는 이제 농정의 범위를 이제 생산자 중심에서 이제 소비 영역까지 좀 확대를 하고 이제 적극적인 이제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서 이제 먹거리 정책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들을 조금 더 소비자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푸드플랜이 조금 더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 생산자하고 소비자들의 관점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은 내가 생산한 농산물들이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농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매 시장이랑 큰 시장이 있지만 중규모의 농가들이나 이제 소규모의 농가들은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어디다 판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농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생산을 해도 진해 통해서 아름아름 팔았던 부분들이 있지 이것들을 어떻게 좀 안정적인 판로처를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 어떻게 되면은 농가들이 좀 더 안정적인 경영을 할 것인가 이런 데서 좀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만으로서는 해결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비자의 관점입니다. 소비자들은 저희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실 때 조금 더 좋은 물건들을 이제 좀 싼 가격으로 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생산자들과의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괴리감이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먹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들 스스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자의 관점과 이제 소비자의 관점을 조금 더 합의를 시킬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안에서 이제 푸드플랜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생산자는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럼 생산자들은 왜 푸드플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녹색 선이 이제 수입액이고요. 이제 밑에 선이 이제 수출액입니다. 농산물 관련돼서 보시면 확실히 수입 농산물의 양은 수입액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수출 농산물액은 감소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수입 농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입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싼 가격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뭐 바나나나 이제 오렌지, 뭐 체리나 파인애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과실류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바나나나 이런 것들은 수입 농산물들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이렇게 생산을 하고서도 이제 수입된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좀 밀림으로써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농식품부는 왜 이렇게 푸드 프랜을 강조하게 됐는지,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왜 이렇게 푸드 프랜을 강조하게 됐는지 보시면은 여기 표를 보시면은 지금 판매 규모별 농가수를 보시면은 지금 판매가 없다는 부분들이 11.2%, 그리고 나서 굉장히 1,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미만의 비중이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심 근로자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규모가 약 3천만 원 정도를 평균이라고 봤을 때, 약 그 이상, 약 60% 정도가, 그러니까 그 농업인들은 그 도시 근로자 수준의 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에 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발생할 수 있을 거란 관점에서 이러한 농식품부는 이제 푸드플랜 관점에서 조금 더 중소농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 보자라고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그동안의 산지유통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농, 그리고 성장 가능한 중소농들 중심으로 이제 산지유통 정책들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규모화된 물량을 토대로 이제 조금 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안에서 그동안에 이제 규모화된 농가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 이 밑에 있는 소농들에 대해서 성장농이나 이제 영세농, 고령농, 귀농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이 조금 더 활성화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일부 도시 지역 같은 경우도, 특히 소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활성화된 부분은 있지만은 그 외 지역들 군 단위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농가들, 소농들의 농가들에게는 조금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소농들 안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는 관점 하에서 이러한 산지유통 정책이 이제는 그동안 규모화된 농가에서 좀 더 소농 안으로 좀 확장을 해보자라는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지를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 그동안에는 다 제가 태어나기 이전 단계에서는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문제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먹을 것인지, 어떻게 하루 한 끼를 때울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절대적인 빈곤에 대한 문제들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취약계층 안에서는 하루에 먹을 거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제 최근 취약계층들 대상으로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소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최근에 나타난 먹거리의 문제는 이제 이러한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 질병의 문제들, 이제 환경의 부담의 문제들, 그리고 이제 먹거리와 관련돼서 얼마나 질이 좋은 먹거리들이 이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문제들로 이제 발생한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먹거리 취약계층의 인구는 이제 10% 정도로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해소된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런 먹거리에 대한 문제들, 안정성에 대한 문제나 이제 그 대한 문제들,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식품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먹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특히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는 이제 정크푸드라고 해서 인스턴트나 이러한 것들 몸에는 조금 안 좋은 먹을 것들이 좀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건강한 먹거리들을 좀 먹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먹거리 형태의 먹거리 문제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예, 그리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먹거리하고 관련돼서는 총 5개 부처를 중심으로 20개 법률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뭐 로컬푸드나 이제 식생활 문제들, 이제 학교 급식 문제들 이런 것들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런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얼마만큼 해소를 하겠다, 얼마만큼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하겠다는 정확한 목표들이 설정에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개별적인 법 안에서 이제 이런 먹거리들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법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제 부처 간에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이 부족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산 부분에서는 이제 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건 또 식품과 연계했을 때는 식약처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들인데 각각의 좀 관점이 다릅니다. 이제 식약처 어떻게 보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는 이거는 좀 불안전한 먹거리라고 보는 관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칸막이를 해소하는 문제들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 단위에서 우리 식품 지원 정책의 문제점 무엇인지 대해서 좀 6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6개가 좀 비슷한 뉘앙스로 보일 수도 있지만 각각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먹거리 보장, 이제 먹거리 보장이란 것들이 누구나 먹거리들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정의될 수 있는데요. 이런 먹거리 보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해소할 것인지 이제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그 취약계층 바로 2단계 아니면은 이제 잘 살고 있는 이제 좀 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먹거리에 대한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우리가 해소하는 관점에서 이걸 해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가 없이 지원이 된 가운데서 이 정확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확한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두 번째하고 좀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먹거리 인구들은 지금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나타나고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보건복지 문화 이런 쪽 안에서 먹거리가 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취약계층의 바로 윗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취약계층들에게는 이제 그런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 바로 이 단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단계에 계신 분들은 조금 먹거리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니터링 되고 있는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전담 부서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역 단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들이 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대한 지역 단위 정보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별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이제 부서들이 좀 생겨 나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역 단위 정보가 미흡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식품 지원 제도를 통해서 지원된 먹거리 질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최근 푸드 플랜을 수립하면서 뭐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 명칭을 따서 인증 제도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제에서도 이제 푸드 플랜을 수립하면서 김제형 먹거리 인증 제도라는 것들을 좀 저희들이 건의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김제형 먹거리에 대한 김제형 인증 같은 경우 먹거리 인증에 대해서는 어떤 수준 이상을 할 경우에 좀 안전한 먹거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기준들이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먹거리 질에 대한 정확한 기준들이 불명확하게 나타난 부분들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지원들은 이제 현금이 좀 지원됐습니다. 이제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쌀이 좀 지원됐던 부분들이 있고 학교 급식 안에서는 우유나 과일 간식 같은 것들이 나타났었는데 이것들을 제외하고서는 조금 현금성 지원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받은 그런 지원을 받은 지원자들은 이제 조금 더 건강한 먹거리들 좀 소비를 해야 되는데 라면이나 인스턴트들을 좀 소비함으로써 이러한 먹거리들에 대해서 이러한 지원들이 건강하고는 연계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동안 취약계층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소득적인 좀 취약계층이긴 하지만은
이런 소득 중심으로서 이제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이제 나타난 문제점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먹거리 취약계층이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권 밖에서 나타난 그러한 불안한 감들, 그리고 나서 이제 사각지대가 나타난 문제점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식품 지원 정책의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식품 지원 정책이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은 좀 캠페인적인 성격 안에서 조금 더 안전한 먹거리를 먹어야 됩니다. 식생활 교육들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일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관심을 가진 계층 안에서만은 이런 식품 지원 대한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모든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 지원 정책이 건강 개선으로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큰 문제점이라고 나타났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났는지 보시면은 그동안에 먹거리들을 하나의 그냥 한 산업이라고 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먹거리 정의라고 보시면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굶지 않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 채소량 이상의 먹거리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안에서 어떻게 보면 먹거리는 이제 선택제가 아니라 이제 필수제, 어느 누구나 공평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 필수제로서 이제 접근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흔히 말하는 최근에 나타난 식량 안보, 식량 집권에 대해서 이제 국가 재정을 좀 투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에서 먹거리에 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문제들을 토대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먹거리에 대한 문제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밴쿠버나 이제 런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 있었고, 특히 런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던 푸드라고 해서 이제 먹거리 전략 보고서가 2006년에 이렇게 보고가 되었었는데, 이 안에서는 이제 지역산 먹거리 사용 증진을 위해서 정부 중심이 되어서 학교 급식을 포함한 공공 영역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주변 농민의 생계를 유지를 돕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먹거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푸드 플랜하고 좀 유사한 성격인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유통 정책을 그동안 시장 경제에 그동안 놔뒀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이제는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조금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타난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런던의 푸드와 이제 국내 푸드 플랜과의 성격이 조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푸드 플랜 수립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으로서 나타났던 부분들인데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먹거리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는 부분에서 이제 공약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푸드 플랜을 수립한 도시들이 확대되고 있고, 먹거리에 대한 불안정들을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이제 공공적인 영역에서 한번 해결하자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컬 푸드의 대안으로서 조금 더 소농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유통체계, 소득의 안정을 위한 부분들을 이제 푸드플랜 관점 안에서 좀 해결해보자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것도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표를 보시면 그동안은 이제 시장 경제 안에서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은 좀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자들은 이제 시장에 다시 물건을 출하하고, 이제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다시 구매하는 이러한 유통 경로가 나타났었는데, 이러한 유통 경로로 인해서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약 단절되는 부분들이 나타났었지만은, 이제 푸드플랜 관점 안에서는 이제 생산자와 도시의 소비자들이 조금 직거래를 통해서 이제 서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푸드플랜 안에서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도농에서 분절했던 것들은 이제 연대로서 먹거리를 조금 더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 안에서 푸드플랜의 정의와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그렇다면 푸드플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앞에서도 좀 들었겠지만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생산에서부터 이제 폐기,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이나 안정 정보까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안에서는 생산됐던 것들이 어떻게 유통될 것인지, 이런 유통들이 도시로 이제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지역 내에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아니면 로컬푸드 직매장 안에서 선소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이
지역 가공업체들이 활용함으로써 지역 농산물들이 조금 더 많은 소비들이 확대되는 부분들을, 그리고 지역에서 어떻게 소비될 것인지, 이러한 전체적인 순환 체계를 푸드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푸드 거버넌스입니다. 그동안의 푸드 농업과 관련된 위원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자들이나 행정 중심,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전문가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관점에서 거버넌스가 만들어졌다면은, 지금 이제 생산자들과 이제 유통, 가공, 소비, 이제 어떻게 크게 폐기까지 이어지는 전반적인 각각의 영역에 이제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제 푸드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푸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홍보됨으로써 이런 푸드 플랜들이 계획 수립된 것들이 조금 더 지역에서 확산되는 그런 관점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푸드 플랜 정책적 이상을 보시면은 그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법정 계획들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 이제 발전 계획 안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좀 담아내겠다고 하겠지만은, 농식품부 역시 그 안에서 이제 부서별로 각각의 나오는 법정 계획이나 비법정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단절된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 이제 농어농촌 발전 계획이나 학교급식 공공 및 공공급식 계획, 뭐 식사랑 교육 계획들이 등 다양한 계획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관점 계획들을 이제 푸드 플랜 안에서 한 번에 좀 묶어보자는 것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보면 이제 이런 법정 계획들을 조금 더 총괄하는, 포괄하는 정책적인 위상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역 푸드 플랜의 주요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좀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안에서는 이제 조금 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 맡겼던 이제 먹거리 관점을 이제 공공에서 조금 더 가져보자는 관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동안의 지역 관점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이런 정통적 푸드 시스템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 안에서 조금 더 이제 커뮤니티 푸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생산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물건들을 좋은 먹거리들을 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들,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제 그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구매를 했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영양가 있는 것들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영양가 있는 것들을 섭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요. 그 다음 안전적인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분배의 문제, 이제 먹거리 정의의 문제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먹거리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누구는 조금 더잘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조금 더 안전적이고 좀 양질의 먹거리를 먹는 반면에, 어떤 조금 더 이제 먹거리 그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서 이제 좀 낮은 품질의 먹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느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배에 대한 문제까지 이 푸드 시스템 안에서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푸드플랜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푸드플랜은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약 100여 군데 지자체들이 수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례에서는 이제 좀 대도시권에 대한 사례들, 그 다음에 도농복합도시에 대한 사례들, 아니면 이제 정말 생산 중심의 지역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는 이제 조금 더 그 사업적 활동이 좀 다소 강조된 부분들이 있어서 실행당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지금은 2차 뭐 푸드 플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럴 때에서 이제 사업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계획적인 관점들, 좀 포커스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는 푸드플랜 수립 이후에 전주 푸드 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먹거리와 관련된 지금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을 좀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유통하는 부분들, 그리고 소비자들을 이제 그 조직화해서 조금 더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서 전주 푸통합지원센터 안에서 좀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거버넌스들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전주시에서 좀 더 안전한 먹거리들을 이렇게 소비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에 좀 집중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이제 도농상생 공공구식들도 좀 이어지고 있고, 이제 각각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각각의 분과에서 우리 서울시에 맞는 먹거리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데서 이제 건의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입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제 도농복합 지역으로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어떻게 좀 지역에서 소비해 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도 이제 화성시 먹거리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제 재단법인 형태의 센터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이제 이 안에서도 이제 그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에 대해서 유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은 조금 더 이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먹거리에 대한 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런 푸드 브랜드들이 좀 수립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도 한번 목표는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추진 주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자료를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은 좋을 듯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김제시의 푸드 플랜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이제 푸드 플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접근은 이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 취약계층이 증가하는 문제들, 그리고 김제시 농업농촌의 위기에 대한 문제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식품 안전성 문제나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들은 이제 김제시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농촌의 위기 같은 경우는 농업 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농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업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적인 문제들에 대한 어려움들, 그리고 도농 간의 이제 소득 격차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점점 이제 농업을 이탈하는 이제 농가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생산 단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는 노동력을 이제 공급하는데 어려움들이 또 겪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좀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서 생산이 됐다면은, 현재는 이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노동력에 대해서 수급에 대한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농업 농촌의 큰 위기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나서, 그렇다면 김제시 푸드플랜을 통해서 어떻게 농업과 이런 소비들을 바꿔야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목적을 좀 보시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김제 시민들은 이제 크게 목적은 이제 건강하고 공정한 먹거리를 좀 실현해 보겠다라는 접근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지금 김제 시민들이 김제 먹거리에 대해서 신뢰도가 좀 그렇게 높진 않은 편입니다. 그때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적인 문제들, 그래서 김제 씨들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들을 좀 높이고, 좀 이런 먹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공정한 먹거리를 실현하는 관점들에서 두 가지 큰 관점에서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먹거리 기본권 실현들, 그냥 누구나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관점에서 푸드 플랜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 안에서, 그렇다면 김제시 푸드 플랜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김제시의 여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된 이후에 이런 푸드 플랜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김제시에 대해서 조금 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김제시 인구 분석을 보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잘 아시겠지만은 고령화가 굉장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인구는 조금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계획을 수립했을 때 2019년도였었는데 보시면 2016년도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로 계속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현황에서 특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관점에서 어떻게 조금 더
지역에 사람들이 머물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의 부분들, 고령화 보시면은 확실히 그나마 이제 동을 중심으로는 조금 더 고령화가 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색깔이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인데 동 지역에서는 고령화가 그나마 좀 적게 나타나지만은 서부권으로 가게 되면 고령화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과소화마을들이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전북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과소화마을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김제시를 보시면 역시 서부권에서 좀 더 과소화마을이 나타나고 또 끝부분에서는 거주인구가 없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창군이 가장 과소화마을이 좀 심각한 수준이 나타나고 있고 김제시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서말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보다는 읍면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이제 그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들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계속적인 노동력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과서 문제들을 인구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관점을 보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김진씨 농사문 이제 생산에 대한 분석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김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식량 자문을 좀 감소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원예 특작을 중심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읍면동 단위로 조금 원예 특작이 좀 나타나고 있지 생산량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김제시는 식량 자문 중심, 특히 쌀 중심으로 생산량이 생산되는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예 특작이 약간 비중이 낮기 때문에 지역에서 품목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왜 지역에 있는 김제시에 있는 농산물을 사용하지 못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다양성에 대한 문제들을 좀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드플랜 관점 안에서 이제 중소농들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품목의 다양성을 높여나갈 것인지 품목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 기반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부분들도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좀 유사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0.1헥타르 미만, 특히 0.1헥타르 미만들이 전체 농가의 6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도농가 내 안에서 농촌 안에서도 소득 격차가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 일부 농업인들이 많은 비중의 영농 규모를 토지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어떻게 생산자들의 이제 영세농들을 위한 부분들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중소농들을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푸드플랜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친환경 품목입니다.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안에서 가장 현재 농업 구조 안에서 안정적인 농산물이라고 했을 때는 뭐 친환경 인증이나 GAP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김제시 친환경 인증 품목을 보시면은 이제 23개, GAP 인증 품목은 22개 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전 먹거리 생산에 대한 부분들 안에서 좀 더 친환경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지 이런 친환경 안에서도 특히 쌀 중심으로서 이제 친환경 재배 면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원예 품목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볼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제시 가공 여건을 보시면은 지금 가공업체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도시 전주시와 인접해 있는 이제 동부권에 집중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음료에 대해서 좀 많이 나타나 있고 과자, 떡, 빵이나 이런 식량작물 중심으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가공 여건이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이 푸드플랜 수립을 하면서 김제시 가공업체들을 좀 유선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계십니다. 가공했을 때 얼마만큼 소비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요. 전수 조사를 좀 목표로 했지만 좀 응답해주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 전수조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이제 가공업체들이 이제 관내 농산물 사용하는 비중은 51.4%로 났습니다. 약
반절 정도를 소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왜 그렇다면 소비를 하지 않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예 농산물 중심으로 물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품목이 다양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났었고요. 이제 가격이 도매 시장이나 이런 거에서 구매했을 때 보다 가격이 높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나타났었고, 그렇다면 향후에 관내 농산물을 좀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라고 했을 때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부분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물량 부족들, 이제 또 가격에 대해서 조금 해소되지 않는다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해소함으로써 지역에서 가공되는 부분에서 지역 농산물을 좀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김제시 유통 여건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초록색이 이제 하나로마트고 이제 이런 재래시장들 이런 여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역에서 이제 읍면 단위에서는 이제 농산물이나 이제 식료품들을 구매할 때 하나로마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하나로마트가 그런 읍면별 모두 존재를 하고는 있지만은 보시면은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들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여건 구조인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은 전주시와 인접해 있는 이제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광활면이나 진복면 이런 사신 분들이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좀 소비하기 위해서는 동부권 먼 거리까지 이동해야 되는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이제 푸드프레임 관점에서 좀 다른 여건인데요. 유통 여건에서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화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산지 유통 영역을 통해서 약간은 유통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 유통 영역 안에서는 이제 통합 마케팅 주체인 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대로 이제 그 취급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지금 김제시 관내에는 총 3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백구농협, 동기제농협, 공동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행복담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동기인재 농협을 제외하고는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조금 더 중소농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판로를 만들어가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직매장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급식 현황을 보시면은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보시면 관내 농산물 사용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러한 비중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품목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작물, 특히 쌀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관내 사용되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26.8% 안에서도 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 원예 농산물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들어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먼저 지역에서 소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지역 그 친환경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생산될 필요성이 있고 지역 안에서도 단가 문제들을 좀 해결함으로써 조금 더 지역에 있는 관내 농산물들이 사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 부분은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이 지역에서 얼마만큼 소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건이 나타나는데 보시면은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이 지역에서 전체 소비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일부 품목, 뭐 옥수수나 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지역에서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선소비할 수 있는 먼저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푸드 플랜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소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제에 대해서 먹거리가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26.1%만이 안전하다라고 대답을 했었고요. 불안전하다고 하는 비율하고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매 빈도나 구매 장소, 뭐 자료나 이제 실제 구입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식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는 이제
만족하다는 비중하고 이제 보통이라는 비중이 크게 차이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지역 농산물 소비에 대해서 좀 불만족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부분들.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좀 겹친 부분들이 있지만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크게 나타났을 거예요. 이용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정보가 부족하다는 부분들. 그래서 지역 농산물들이 어디서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어떤 농산물들, 어떤 먹거리들이 조금 더 생산되고 대한 정보들이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폐기 현황은 좀 보시면은 이제 김제시 음식물 폐기량은 전국 평균보다 좀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폐기물이 계속 음식물 폐기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지 대해서도 푸드플랜 관점 안에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폐기 현황은 이쪽 부분은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축 분뇨 발생량은 전국적으로 이제 정읍 다음으로 김제가 좀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큰 이슈로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그 가축 분뇨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은 퇴비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비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기 영역 안에서도 조금 더 푸드플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먹거리 접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보시면은 5km 이내에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동 지역 중심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여기 진봉이나 광활면들 안에서는 이제 5km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식품 판매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성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제 푸드플랜 관점 안에서 좀 볼 필요성이 있고요. 서부권에서는 이제 최대 10km까지 이동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큰 이슈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그 자기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었으니까라고 했을 때 약 13%가 경제적인 이유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없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던 게 80.6%고요. 나머지가 13% 정도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서 이제 소득별로는 이제 좀 높은 소득 구조 안에서는 이제 쉽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지만 100만 원 미만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영향 여건입니다. 보시면은 인구 비만율들은 지속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크게 보시면 이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먹거리에 대한 영향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연령별로는 이제 젊은 층에 비해서는 좀 고령층에서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르신들 고령층 같은 경우는 먹거리에서 좀 영양의 문제보다는 한 끼를 때우는 개념에서 먹거리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비만율이 좀 낮게 나타난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고소득층에 비해서는 저소득층에서 비만율이 나타난 부분들, 아침 식사 결식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영양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먹거리 분배 현황입니다. 먹거리 분배에서는 지금 먹거리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안에서 이제 무료급식이나 이제 먹거리 기부 영역을 보시면 되는데요. 김제시 같은 경우는 무료급식가 5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기부푸드 안에서도 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김제시 지역 여건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요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례 현황들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먹거리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었고, 이제 세대별로는 이제 좀 접근하는 부분이 좀 달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아 쪽에 대해서는 이제 간식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안전하게 먹거리를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들, 이제 그 이후에 좀 장년층에서는 조금 더 이제 식재료와 관련된 부분들을 푸드플랜 안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제시 푸드플랜 수립했을 때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접근했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부분들, 먹거리 산업을 도약하는 부분들, 먹거리 산업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부분들,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안에서 보시면은 앞에서 이제 관점에서 보시면은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들이 크게 전략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나타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예 품목에 대해서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설문 결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품목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는 전략으로 크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먹거리 접근한 영역이 일부 지역 동부권에 조금 더 식재료나 이런 것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부권들, 특히 먹거리 취약한 부분들이 접근하는 데 어려운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좀 접근성을 어떻게 강화해야 될 건지에 대한 관점에서 먹거리 접근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전략을 수립을 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지역 먹거리 소비를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앞에서 학교급식이나 이제 공공급식 영역에서 지금 보시면은 관내 농산물을 사용하는 비중들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 지역에 있는 먹거리들을 어떻게 소비를 확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었고, 네 번째로는 설문조사 안에서도 신뢰도가 낮은 부분, 지역 농산물에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 마지막으로서 이건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직까지도 그 푸드 플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드 플랜이란 무엇인지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또 활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 5개의 추진 전략을 가지고 수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추진 전략 안에서 푸드 플랜 비전을 건강한 먹거리 순환을 통한 김제시 정의로운 먹거리 산업의 도약이라고 비전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로드맵을 보시면은 지금은 먹거리 통합 지원 팀이 새로 만들어져서 지금 푸드 플랜과 관련된 활동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심의회 지금 올해 지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이제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서 그 먹거리와 관련된 활동들을 이제 재단법인 안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생산이나 소비 기반 확대, 먹거리 접근성 강화, 푸드 플랜 유상 강화를 위해서 각각의 3단계 영역 단계별로 활동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김제시 푸드 플랜 미래상을 보시면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공공시 물량, 지역의 농산물들을 활용이 그동안 391톤이었다면 842톤까지 좀 확대하겠다는 부분들, 계획생산 농가들이 현재는 230명에서 500농가까지 확대하는 부분들, 그리고 직매장은 3개소에서 6개소까지 확대하는 거, 친환경 농산물도 140개 품목에서 250개 품목까지 확대하는 부분들, 공공음식 대상들도 현재 9,600명이었다면 이제 48,000명까지, 48,900명까지 확대하는 거, 생애주기 수혜자들은 그동안에 없었다면은 이제 생애주기 맞춤형 푸드플랜 계획을 통해서 2만 명까지 확대하는 부분으로 푸드플랜 미래상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가까이 영역에서 보시면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부분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품목의 다양성을 확대할 것인지 이 영역 이러한 전략 안에서 각각 한 5가지 핵심 사업들을 좀 수립하였습니다. 기획 생산 체계를 이제 수립한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그 푸드 플랜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떻게 기획 생산을 할 것인가. 연간 농산물들이 소비되는 실태를 분석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은 1년간 필요한 농산물들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지역에 있는 농산가들과 기획 생산 계약 재배를 통해서 어떻게 안정적인 그 생산 기반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안에서 저희들이 푸드 플랜 수립하는 가운데서 계획 생산을 어떻게 할 건지요. 그렇다면은 이 계획 생산 안에서 얼마만큼의 농산물들이 필요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뒤쪽 안에서 한번 저희들이 필요한 공물량과 소비 물량을 좀 뽑아봤습니다. 보시면 크게 소비 영역을 학교나 어린이집 급식 영역, 그리고 공공급식 영역, 그 다음에 복지 영역, 그 다음에 수련원이나 병원 사업체, 마지막 이제 공동급식이나 로컬푸드, 마지막으로 가공 외식 영역까지 크게
봤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시장 규모는 시장 규모를 보시면은 여기 시장 규모를 보시면 되고요. 이제 대상 수는 약 2,740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 안에서 이러한 큰 규모 안에서 그동안에 외부에 있던 농산물들이 안으로 들어왔다면은 지역에서 조금 더 기획 생산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먹거리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부분들, 그리고 품목의 다양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규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생산 기반을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들이 아직까지는 품목의 다양성이나 생산량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부분, 그리고 가공산품 안에서도 그동안은 외부 농산물을 통해서 가공이 됐다면은 이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을 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산품들을 지역에서 먼저 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생산이나 유통, 소비를 이제 통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기획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핵심 사업으로 5개의 전략을 수립했었고요. 특히 5번째 생산, 유통, 소비 통계 구축은 지금 현재 버클 유통과에서 직접 하고 있고 지금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생산 체계를 보시면은 첫 번째 적금 시장을 보시면 이제 학교나 공공급식, 이제 무료 급식소, 도농상생들의 핵심 시장으로 보았고요. 2단계에서는 이러한 영역 외에도 이제 공공급식 안에서 이제 김제를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이제 농식품 인력 개발이나 경찰서까지 확대하는 부분들, 그리고 복지 영역에서 이제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 그리고 농번기 공동급식 안에서도 먼저 지역 농산물들 생산한 부분들, 이제 3단계 영역에서는 그 외적으로 이제 사설 어린이집이나 복지 영역, 그리고 관내에 있는 병원이나 산업체까지 확대하는 부분이라고 크게 3단계 영역으로 구분해서 계획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50개 품목에 대해서 계획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각각의 품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었는데요. 얼마만큼의 소비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현재 관내 생산량이 얼마만큼이고 친환경 생산량이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친환경 생산량을 통해서 소비했을 때 충분한지 부족한지에 대해서 좀 품목별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 빨간색 글씨로 된 부분들이 친환경 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좀 부족한, 소비량 대비 친환경 생산량이 부족한 영역인데요. 보시면 양파나 배추,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전적으로 친환경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농가들을 좀 더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품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째 전략입니다. 먹거리 접근성 전략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로 그러한 식품 구매처가들이 동부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부권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내권 안에서도 아직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김제 시민들을 위한 직매장들이 좀 확충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하나의 전략으로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로컬푸드 직매장 안에서도 이제 먹거리 커뮤니티 안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들이 약화되는 데서도 이제 푸드플랜 안에서도 이제 이런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키친을 설치를 하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지역의 먹거리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정책도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티 키친 설치를 통해서 좀 더 공동체를 육성하는 부분들, 그리고 취약계층 대상으로서 지역 농산물을 지원하는 부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역에서 조금 더 현물로 지원이 되지만은 여전히 형성 지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들을 이제 지역 농산물로서 현물로서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소비도 확대를 하고 지역에 있는 그 취약계층들이나 어르신들도 좀 더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의 전략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특히 이제 찾아간 로컬푸드 서비스 지원인데,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서 이제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거리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는 로컬푸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이런 부분들이 서부권에서는 소비 기반이 작기 때문에 직매장을 만들어진 부분은 솔직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찾아가는 로컬푸드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지역에 있는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부분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먹거리 장터를 조성함으로써 이벤트성이나 아니면은 지역 외 그 관광객들 대상으로서 먹거리 지역 농산물을 확대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지역 먹거리 소비 확대 부분입니다. 이 안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공구시 영역 안에서 그동안은 뭐 김제에 있는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내 농산물을 사용하거나 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에서 조금 더 지역 농산물들을 공공구시 영역 안에서 좀 더 지역 농산물들을 확대하는 부분들, 다음으로 이제 농가나 가공업체, 외식업체들을 좀 연계함으로써 기획 생산을 통해서 가공업체나 외식업체들이 지역 농산물을 조금 더 소비를 확대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되고요. 세대별로 이제 맞춤형 먹거리를 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다. 지금 영유아나 이제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장년들, 고령들이 각각이 원하는 그런 먹거리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맞춤형들을 좀 먹거리 지원 사업들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학교급식들을 한식을 위한 뭐 푸드트럭 운영이나 소화가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는 뭐 개요식품들 공급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계를 좀 강화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생산자 조직화는 이루어졌지만은 소비자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 조직화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농상생 공공구시들을 통해서 좀 더 관내적으로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제시 먹거리 신뢰도 강화를 위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신뢰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푸드 인증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그 농산물 안정성 검사를 통해서 정말 농산물은 안전하다라고 인증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역푸드를, 그러니까 지역 뭐 시장님이 인증한 농산물, 지역 시장이 인증한 뭐 먹거리라고 통해서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모니터링을 강화를 하고, 이제 김제시 농산물 모니터링단 구성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봤을 때도 이 농산물은 안전하다고 인식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나의 핵심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러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이나 컨설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농가들도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업체들도 좀 더 안전한 가공 상품을 생산하는 부분들, 마지막 외식업체들도 좀 더 기본적인 법정 교육 외에도 좀 더 안전한 외식 산업이 만들어지도록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안전부서식 운영이나 안전검사비 지원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농산물들이 안정성 검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안정성을,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먹거리 안정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김제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을 그동안에 안전하다고 했었던 비중이 26%였다면 그 비중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김제 시민의 푸드플랜 공간대 형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김제시 외에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의견을 들어보면은 푸드플랜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기 푸드플랜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푸드플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푸드플랜 정책이 그동안의 정책들이 생산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소비자들 그리고 아니면 가공, 외식, 유통 모든 부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에서 핵심 사업을 발굴했던 부분들이 이제 푸드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들, 그리고 김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김제시 먹거리 포럼들을 운영하거나 이제 상시 소통 창구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정책 의견을 건의하고 이것들이 조금 더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핵심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적으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속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아니면은 이벤트성 행사로서 푸드의 날을 지정을 하고 운영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조금 더 김제시 푸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핵심 사업으로 발굴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김제시 푸드 프렌들이 지금은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었지만 이것들이 아직은 확산될
때까지는 좀 많이 시간들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좀 중추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이 여기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조금 더 의미 있는 푸드 브랜드 계획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